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최근에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불법 사채업자의 협박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원금은 수십만 원이었는데 이 높은 이자율 탓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원리금이 1,000만 원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고요. 상환이 늦어질 때마다 사채업자들이 1분에 1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불법 사채의 피해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가 그 불법 사채 처벌과 대부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했습니다. 자,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오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이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의 최철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불법 사채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경기가 어려워질 때 그렇죠. 이 문제가 더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은데 올해 상황은 지금 어떤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계속해서 고금리 이제 고물가가 지속이 돼 왔죠. 물론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기준금리를 지금 이제 두 차례 이제 인하를 한 바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통계청의 이제 물가 상승률 통계에 따르면 사실 이제 물가 상승률도 이제 2%대 그리고 또 이제 2%대에서 또 이제 좀 내림세로 또 이렇게 지금 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간에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됐던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그 취약계층 에 속한 그런 이제 가계나 소비자들의 경우에서는 상대적 공경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대출 시장을 통해서 긴급한 생계비 마련 등의 그런 자금 수요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제 이렇게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하지만 이제 그게 제도권 대출 시장에서 충분히 그 대출이 충족이 되면 좋은데 이 대출 시장도 여러 가지 그런 관련 규제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은행 대출 시장과는 달리 이제 대부업 대출 시장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제 신용도도 취약한 그런 수요자들이 아무래도 이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 대부업체들도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효율적이지 못해서 사실 고비용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이제 최고 금리를 이제 연 20%로 규제하고 있다 보니까 대부업체의 경우 이런 등등의 이제 규제로 인해서 시장에서 충분히 이러한 신용 공급을 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자금 수요는 상당히 절박하고 이런 제도권 대출 시장에서는 대출 받을 길이 없고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대출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불법사 금융을 이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들에 놓이는 경우가 이제 많아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교수님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봐야 될까요? 되겠습니다. 대부업 하면은 이미지가 좀 뭐라 그럴까요? 아직도 여전히 좋지 않다는 느낌은 좀 들지만 그렇죠. 대부업이 있고 또 사채가 있고 불법 사금융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채 불법 사금융하고 대부업하고는 전혀 다른 단어 아닌가요? 이제 대부업은 지금 현재 대부업법이라고는 이제 법을 통해서 이제 금전을 대출해주는 업무와 그다음에 대부 채권 추심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채권 추심이라고 부르는 이제 두 가지 업무를 이 대부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업이라는 것은 이제 법상 해당 업무가 이렇게 정의가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대부업이라는 시장이 나타나기 전에 사실은 이제 사채 시장이라든지 이런 사금융 시장이 있었는데 그러한 시장을 좀 더 이렇게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이제 대부업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업이 법에서 인정이 되고 그런데 대부업 시장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이런 어떤 대부업을 하는 이제 그 등록 대부업체를 네. 또 시장에서 그런 자금 공급자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네. 이러한 그 등록을 받지 않고 이제 그야말로 어떤 이제 제도권 밖에서 예. 이제 하는 것을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뭐 사채 또는 이제 네. 뭐 사금융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그 대부나 대출이라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지자체 관할 지자체장 네.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등록. 이게 법상 이게 의무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을 이런 업을 사실상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뭐 사채나 사금융 하면서도 사실 이제 등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종전에는 이것을 통상 그냥 뭐 미등록 대부업이라고 했는데 네. 그렇게 통칭하다 보니까 사실 대부업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런 어떤 불법적인 사금융하고의 그런 구분이 모호해지는 네, 게 경계가 있었습니다.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대부업에 대한 이미지만 상당히 나빠져서 오히려 정상적으로 등록한 대부업체의 경우에서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그 일반인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에서 이런 뭐 재기능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서 상당히 그런 뭐 업무에도 좀 이제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대부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등록 그 법에 따라서 등록한 대부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는 다 이제 불법적인 사금융이다. 네. 네, 불법 사금융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부업 하면은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법정 최고 금리에 따라서 그렇죠. 예. 연 20%죠. 그렇습니다. 금리 현재는 내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불법 사금융이 만약에 네. 아까 등록을 하지 않고 하는 네. 경우에 네. 20%를 안 받아요. 그럼 그래도 불법인가요? 일단 등록은 이 법상 해야 의무사항이기 되니까. 때문에 그것을 네. 하지 않으면 일단 그 자체로서 불법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 안 하고 네. 법정 최고 금리 지키지 않고 네. 그다음에 악성 불법 추심한다. 그럼 다 그렇죠. 불법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아까 그 미등록 대부업자라고 하니까 네. 이게 대부업자 연결시켜서 대부업 자체도 더 나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효과가 있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요즘 이제 아무래도 그 대출 시장이 많이 좀 조여졌다는 그런 느낌을 네. 저신용자, 그러니까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자 분들 말고 중산층들도 많이 이미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서민의 마지막 어떤 급전창구 역할을 하는 신용대출을 이제 이렇게 대부업에서도 줄이다 보니까 네, 네. 거기서도 거절을 당해서 다른 시장으로 내몰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출 시장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제 좀 더 이제 신용도가 높은 이제 그런 이제 대출 수요자의 경우에는 뭐 은행을 이제 은행 대출 시장을 보통 이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 이외의 금융권을 우리가 이제 보통 제2금융권으로 네, 얘기하는데 네.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상호금융, 그다음에 또 여신 전문 금융기관 등의 그런 여신 대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대부업의 이 대부 시장은 사실상 이 제도권에서는 가장 그 변경에 네.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네. 이 시장을 벗어나면 그야말로 이제 이 사금융, 불법적인 사금융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시장인데 네. 사실상 이 시장에서 이 대출이라든가 어떤 시장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이 대출 신용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네. 결국 이 시장에서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이제 그런 대출 수요자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어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그런 피해를 이제 입게 되는 네. 이런 이제 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불법 그 사금융, 불법 사채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일단 그 이자율이요. 이 불법 사채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일단 그 이자율이요. 이게 뭐 상상을 네.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초고금리를 받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지금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이제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은행의 이제 그 대출 금리를 생각해 보면 사실 연 20% 상당히 이제 비싼 금리라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시장 이제 대부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좀 신용도가 취약한 그런 대출 수요자가 자금을 이제 그 대출받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제 금리가 좀 높게 요구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대출 공급자인 그 대부업체의 경우도 네. 상당히 자금 조달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어떤 뭐 관리 비용, 그 네. 원가를 따지자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혹시 뭐 연체나 어떤 그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서 네. 또 대손 상각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비용을 또 좀 감안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관리 비용, 마진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 사실상 원가 금리 자체가 상당히 높게 이제 그 결정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가 이제 상당히 20%보다 더 높게 이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20%라는 규제 하에서는 대출 공급을 지금 이제 그 충분히 하기가 어렵다는 어려운 겁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네. 한 10년 전만 해도 이 대부금융 시장의 그 신용대출이 전체 대출의 한 뭐 80% 이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대출을 하면 주로 80% 이상이니까 주로 이제 신용대출을 취급했던 거죠. 10년 전에는. 그렇지만 지금 보게 되면 네. 전체 대출에서 신용대출의 취급 비중이 뭐 한 35, 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네. 신용대출이 아주 상당히 예. 이제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왜 신용대출이 줄어들었을까 하면은 바로 이제 그 20%라는 최고금리 규제로 인해서 네. 이 원가 금리를 생각해 보면 네. 이제 마진도 남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신용대출을 축소하게 되고 그 자리를 이제 그 담보대출로 이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대출 이제 보통 소액의 그런 신용대출이 필요로 한 이제 그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자들의 담보를 제공할 수 경우에는 없는 분들. 그렇죠. 이제 네. 이 시장을 뭐 거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연 20% 금리 이렇게 묶어놓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교수님. 그래서 보통 학계에서는 네. 이제 시장의 어떤 그 대표 금리라고 하면 이제 여러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장마다 금리는 다르게 되지만 그 대표적인 금리가 항상 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항상 변하거든요. 네. 우리가 대출에 기본적으로 변동금리라든지 고정금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 금리는 항상 고정적일 수가 없는 건데 네. 이렇게 그 최고금리를 일정한 그 20%라는 것을 고정시켜 놓으니까 네. 경제 상황의 변화에 이게 좀 이게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을 네. 좀 하게 되죠. 그래서 네. 보통 학계에서는 이거를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좀 제도를 좀 도입하면 좋겠다. 이런 지금 건의를 많이 그럼 하고 시장 있는데 어떤 실제 금리와 뭐 그렇죠. 연동돼서 할 수 있도록 좀 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그렇죠. 있는 예. 뭐 여지를 열어놓자 그렇죠. 이런 예. 제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것은 조금 더 충분히 좀 검토가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제 그런 이제 논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이제 법정 최고금리는 20%지만 지금 이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보고되기로는 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초고금리 네. 5,000% 아니, 또 어떻게- 많게는 뭐 1%까지 이렇게 지금 보고되고 있어서 예. 상당히 이제 충격적인 상황이죠.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는 것은 그 이제 금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적은 금액을 대출을 해줘도 사실 거기서 연체가 일어나면 네. 이 못 갚은 연체 금액을 다시 원금에 가산해서 그 원금에 또 이자를 또 하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 부당한 이제 방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실제로 그 아주 그야말로 초고금리를 눈덩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원리금이 예. 늘어나 버린 그렇죠.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절대 갚을 수 없는 그건 그런 정말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절망이고 없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지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그렇죠. 네, 그 네.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건데 네. 그런 이자율도 이자율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불법 채권 추심 이것도 네.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불법 채권 추심도 사실 이제 올 10월부터는 이제 그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시행이 돼서 네. 좀 이제 관련 규제가 이제 강화되고는 있지만 사실 그 이전에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불법적인 채권 추심들은 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은 이제 그 아까 그런 초고금리를 요구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 채무자가 상환할 수 없을 그런 상환 불능 상태에 그 이제 놓이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온갖 그런 강요와 이제 협박으로 이렇게 그 불법적인 채권 추심을 일삼아서 네. 상당히 뭐 그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네. 이야기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조차 어렵게 하는 예. 그런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정말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어떤 그 슬픈 그런 소식도 전해졌고요. 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채나 불법 추심 문제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고 뭐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소재로도 나오고 네. 사실
왜 저런 거를 쓸까 하지만 실제로 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숫자가 어때요? 그렇죠.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그 일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네. 그 가게나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그 경제 공경 상황이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이 그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면 네. 최근에 해보면 이제 상당수의 그런 이제 취약계층의 이제 그 이제 금융 소비자들이 이제 단순히 그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요. 그 긴급한 어떤 그 생계비 마련을 목적으로 해서 이 자금을 이렇게 수요하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자금의 용도가 그렇게 긴급한 어떤 그 생계비 용도다 보니까 네. 사실 이게 대출이 쉽게 포기되지가 않고 네. 어떻게든 좀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당장 되고요.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또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서 뭐 정책금융이 또 지원되고 있지만 사실 그 재원에도 한계가 있고 네. 이 제도권에서 만약에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 사실 또 이런 그 불법 그 사금융업자들이 네. 이제 온갖 그런 이제 불법적인 광고나 이런 걸로 현혹을 하고 네. 또 이제 그 유인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그 불법 사금융 피해에 빠져드는 이런 그 취약계층의 금융 소비자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사채 솔루션 이래 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오면 네. 뭔가 사채를 좀 잘 해결해 줄 것 같아서 그렇죠. 찾았는데 네. 거기서 또 2차 피해를 입고 그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 좀 어려움에 놓인 그러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뭔가 좀 어떤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또 때로는 이게 어떤 공신력 있는 그런 기관, 그 어떤 공적인 기관인 것처럼 가장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수법들을 동원해서 네.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네. 여기 이제 그 빠져들도록 그렇게 유인을 하는 것이죠. 네. 그 대출을 신청한 2021년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대출을 신청한 104만 7천 명 가운데 69%인 72만 7천 명이 대출 승인을 거절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 대부업체에. 그렇죠. 예, 그러니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네, 네. 대부업체까지 가는 경우는 친인척이든 친구든 다 해봐도 안 되니까 거기까지 그렇죠. 문을 두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네. 제도권에서는 가장 마지막 보루인 것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도 이 자금 수요가 해결이 안 되면 그 긴급한 자금 수요로 인해서 이 포기는 못하고 네. 이제 그 불법 사금융을 네. 이용하게 어떻게든 되는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네,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감당을 못하는 그렇게 상황이 됩니다. 예, 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그 어제 국회에서 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 겁니까? 그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예, 지금 그 상임위원회가 정무위원회고요. 예, 예. 어제 그 이제 그 개정안 그 법안이 네. 통과가 됐죠. 그리고 이제 여야 간에 이건 뭐 이견이 없고 그렇죠. 이제 신속하게 이거 처리하기로 지금 합의가 돼서 네. 사실 아마 그 연내에 네. 이제 본회의를 통해서 아마 의결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좀 낙관은 하고 있습니다. 네, 법사위 심사 거쳐서 정기국회 기간 중에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텐데 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제 그렇습니다. 어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된 건데 어떤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까? 예, 우선은 지금 이제 중요한 몇 가지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국에 걸쳐서 뭐 8,500여 개의 그 상당히 많은 이제 대부업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진입 요건이 없이 누구나 손쉽게 이 그 대부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이 충분히 어떤 그 이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든지 또 실제로 이제 법을 준수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그런 이 업체보다도 오히려 이제 그 법망을 좀 피해 가면서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사금융을 넘나드는 그런 이제 이제 대부업체도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등록 요건을 좀 강화를 해서 네. 아무래도 좀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공급자들 중심으로 좀 시장을 재편하자. 그래서 종전에는 이제 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3억 원이 있어야 네. 이제 그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그 종전에 5천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이제 1,000만 원만 있으면 됐는데 이것도 1억으로 지금 상향을 했고요. 자기 자본 요건이 그렇습니다. 개인의 1,000만 원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뭐 1,000만 원이면 이제 예. 대부업 시작하고 고금리를 받아서 계속 굴려 그렇죠. 나가고 그랬던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아. 이제 여기에 또 이제 많은 이제 좀 허점들이 있을 수 있는 게 네. 이렇게 그 등록을 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네. 뭐 1인이 어떤 개인이 여러 개의 그 업체를 이렇게 경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이렇게 그 자기 자본 요건을 강화하더라도
혹시 이제 가장납입 등의 형태로 가장납입이라는 것은 실제 자본금이 없으면서 있는 척 이렇게 꾸미는 돈을 거죠. 그렇죠. 네. 또 이제 그런 어떤 좀 또 불법 행위가 있을까봐 네. 또 염려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은 어차피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준수 여부를 잘 또 모니터링하고 네. 이제 규제를 하면 이제 될 것으로 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어떤 이제 처벌 수위도 좀 강화를 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그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 이제 금전적으로는 이제 5천만 원 그리고 징역 뭐 이제 5년 이렇게 됐었는데요. 네. 5년 이하 이렇게 됐었는데 그것은 이제 10년 이하 그다음에 또 이제 5억 벌금 원으로 5억. 대폭 네. 이렇게 지금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간에는 이제 미등록 대부업이라는 용어를 뭐 이렇게 법에도 정했기 때문에 네. 네. 대부업의 어떤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는데 그런 이제 영향이 있었다고 보면 앞으로는 이 등록 대부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그냥 일괄해서 불법 사금융으로 통칭하도록 네, 그렇게 이제 용어도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대부업을 이용할 때 이 불법 사금융과 정상적인 이제 등록 업체랑 좀 더 구분을 좀 더 짓겠다라는 것이죠. 그 생활금융으로 바꾸자는 건 어떤 부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대부업이라는 이미지가 워낙 나빠져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이참에 좀 더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의 어떤 명칭을 부여하고 또 이제 그 명칭에 따라서 좀 더 책임성이나 여러 가지 그 영업행위에 대한 그런 준수해야 될 요건들을 좀 강화하면서 네. 이 시장을 좀 더 정상적으로 이 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이제 이 시장을 좀 재편해 나가겠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개정안 보시면서 어떻게 좀 어떤 점이 좀 더 보완돼야 된다고 느끼셨는지 예, 궁금해요. 한 물론 번에 이제 다 첫수를 배부를 수는 그렇죠. 없겠습니다만. 네, 저는 이제 뭐 이제 이런 그 시장이나 이제 또 이제 취약계층의 또 서민 규모를 좀 연구하면서 좀 많이 생각했던 것들이 물론 일부 이번에 개정안에 좀 반영이 돼서 이제 다양스럽게 여기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 등록 요건을 강화하게 되고 또 이제 어떤 그 불법 사금융하고 이런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오히려 이제 대부업체 수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지금 한 50~60%는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현재 네. 기준에서. 줄어들면 또 오히려 그러면 또 대출을 못 받는 이제 수가 생기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규제가 이제 강화되는 측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저는 뭐 바람직하고 도입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이제 이 시장에서 또 이 금융 소외를 겪게 되는 네. 그런 금융 소비자들이 있을 걸로 좀 우려가 되니 또 한편으로는 좀 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요. 이 시장에서 좀 더 낮은 그러한 그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급자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 방안 정책들을 함께 제대로 잘하고 있는 공급자라면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그냥 그 규제가 아니라 이제 최고금리 규제가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저절로 그냥 형성되는 금리 자체가 아까 딱 20%를 못 박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낮아지는 수준으로 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20% 아니라 좀 열어놓으면 또 그게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돼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렇지만 이제 그 시장 활성화 정책을 하면 이제 경제 뭐 이론적으로 공급이 활성화되면 네. 이 공급이 확대가 됨으로써 네.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그것은 장기적으로 좀 추진할 과제이긴 하지만 네. 그런 좀 방향성을 갖고 한번 좀 정책이나 제도를 검토할 필요성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이 있겠습니다. 시간에도 이 방송 듣는 분 중에도 정말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 어떻게 도움을 청하면 좋을까요? 예, 사실 우선은 이제 아무리 이제 또 절박한 자금 수요라 하더라도 이제 이제 불법적인 그런 어떤 사금융 업자들을 좀 잘 식별을 해서 좀 이용을 안 하는 것이 좀 첫 번째 방법이겠고요. 그래도 만약에 이제 이용을 해서 피해를 겪는다면 뭐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경찰청 이렇게 그 신고를 해서 어떤 그런 그 제도적인 그 조력을 받아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좋고요. 또 실제로 이제 그 채무자로 불법 채권 주심이나 이런 게 시달릴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 그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있습니다. 무료로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제도적인 조력을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너무 급전이 필요하다 보니
이게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찾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네. 그래도 이제 이런 걸 많이 지켜보셨으니까 그분들께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신지요? 네. 사실은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뭐 불법 채권 추심이라든지 이제 불법 사금융 피해를 겪다 보면 이게 본인들이 어떤 채무자라는 인식 그리고 네. 또 어떤 뭐 폭행이나 이런 온갖 강요와 협박에 시달리다 보면 사실 그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그 법과 제도 속에서 이런 그 채무자를 보호하고 또 이제 불법 채권 주심뿐만 아니라 이런 불법 사금융 피해를 또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어떤 뭐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어떤 뭐 법률구조공단 이런 그 지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뭐 충분히 좀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신고도 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그렇죠. 증거 다 남겨놓으시고 그렇죠. 문을 그런 두드려 도움을 보시고. 받아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심한 그런 독촉 전화도 보통 네. 이제 녹취를 하면 다 증거 자료로 남을 수가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적극적인 좀 신고 정신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이신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